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GMS 순회 선교사이시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대응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강대응입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방문은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는데 미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온 거는 2년 전에 워싱턴에서 네. KWMC 대회 때 온 거고요. 네. 그리고 LA를 온 거는 지난번에 아주사 대회 때 오고 온 거니까 네네. 한 8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변화가 없죠? 한국만큼 많이 잘 변하지 모르겠어요. 않죠? 여기 와도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LA 지역은 또 한국만큼 그렇게 변화가 빠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선교 대회에서 네.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좋은 강사 목사님들 말씀 듣고 상당히 해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얼굴도 참 해피해 보이십니다, 선교사님.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대응 선교사님은 제가 오프닝 때 잠시 소개해드린 것 같이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KWMA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KWMA는 이제 더 코리아 월드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고요. 네. 한국말로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네. 이렇게 말합니다. 34년 된 단체고요. 네. 그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선교 단체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무슨 그 사역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 네. 협의회이니까 선교 단체가 저희 협의회 회원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 교단 선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한 16개 교단 선교회가 저희 회원 단체고요. 네. 또 한국 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국제 단체, 예를 들어서 위크립이나 OM이나 AIM이나 SIM이나 무슨 뭐 인터서브나 네. 뭐 이런 단체들 YMCCC를 포함해서요. 다 저희들 회원 단체고 또 국내에서 생겨진 그 자생 선교 단체가 있어요. 네. 합해가지고 한 120개 정도의 단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청년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청년 단체들도 많이 회원으로 있고요. 네. 또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네. 상담하는 단체나 하스피탈리티 하는 단체나 또 미션 퍼스펙티브 이런 훈련 단체나 이런 데들이 회원으로 있어서 한국에서 선교와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한국 선교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네. 하는 그런 협의회. 아. 근데 이런 협의회가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협의회에 회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또 맡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이 굉장히 선교적으로 정말 이 협의회가 이끄는 이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좀 규모가 상당해졌다라고 지금 느껴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선교사님의 파송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파송을 하는 나라로 네. 전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참 이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 선교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흐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교 협의회에서 지금 KWMA에서 이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런 흐름과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저 진행하시는 아나운서원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지금 세계 선교 지형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네.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어저께도 제가 그 KWMC 대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 선교 지형이 바뀌는 걸 모르는 사람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네. 한 그룹은 또 선교사님들만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교 방식이 네. 선교사를 보내면은 선교사가 가서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근데 주로 그 기독교가 소수 종교인 나라에 예수 안 믿는 나라에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배타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복음 전함의 매개체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네. 무슨 뭐 직업학교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커뮤니티도 개발하고 하여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모르는데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왔구나. 네. 이렇게 느껴서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선교 방식이 북미주나 유럽,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병원들이 있고 뭐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기독교 병원이 있고 또 미션 스쿨도 많이 있고 저는 태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 네. 태국에도 이런 기독교 병원이 중요한 도시마다 다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네. 뭐 강원도에도 있고 충청도에 있고 그리고 미션 스쿨들이 전국에 한 30개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불교 나라이긴 하지만은 미션 스쿨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이런 선교 방식을 저희가 선교학적인 용어로 크리스찬덤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우리가 미션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를 미션 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한국은 미션 필드였었는데 지금은 미션 포스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부흥하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45%가 기독교인인데요. 네. 2050년까지는 6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지금 엄청나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또 남미 전체가 또 엄청나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네.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전체가 미션 필드였었는데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포스가 된 거예요. 네.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제1차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할 때의 결론이 뭐냐면 from west 네. to the rest of the world예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서구에서 서양을 뺀 모든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교의 중심지가 웨스트 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포스를 봤을 때에 한국도 보내지만 아시아에 많은 나라, 남미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보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그 영어로 이제 이런 거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폴리라고 그래요. 네. 다중심, 중심이 네. 여러 군데 있죠. 네. 그래서 요즘의 선교는 이제 폴리 센츄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어떤 시대냐면은 크리스찬덤 선교에서 폴리센츄릭 선교로 지금 넘어가는데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5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건데 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팬데믹이 지나면서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가 의료 시설이 약하니까 많이 이렇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폴리센트릭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고 지금 서구에서도 미국에서도 앞으로의 세계 선교는 비서구가 하는 거지 네. 미국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교회의 이슈는 미국 교회나 선교회 이슈는 지금 미국에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동성애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선교사 파송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은 더 심하죠. 그래서 교회가 변해서 뭐 모스크가 된다든가 네. 불교 사원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선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서구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증가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없는 거죠. 네. 대신 비서구 교회는 지나간 50년 동안에 한 17만 명이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도 가난하잖아요. 네. 남미도 가난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파송될 때 네. 1,000불을 받고 나왔는데 지나간 몇 년 동안에 인플레가 500%가 되니까 그게 지금 2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 남미나 아프리카 전체가 가난하고 아시아도 한국을 빼놓고는 부자 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요 정도인데 네. 홍콩은 공산당으로 넘어갔죠. 네. 일본은 기독교원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싱가포르는 서양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만 정도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심지어는 스리랑카까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긴 하지만은 네. 이게 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이 했던 크리스텐덤 선교사들이 가면 프로젝트가 따라가고 네. 돈이 따라가는 이런 식의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 폴리센트릭이라고 하는 과거의 미션 필드가 미션 포스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방식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서구가 했던 그 선교 방식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통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막 네네. 그런 어떤 구제 사역 이런 거 할 그렇죠. 때는 뭐 센터 물품을 사역하고, 가져가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그 서구가 했던 크리스찬점 선교 방식을 계속 잘 이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네. 한국 교회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이 비서구와 같이 가는 선교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 한국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교회 세운다, 예배당 짓는다, 무슨 뭐 센터 세운다 이러면은 별 생각 없이 교회가 다 지원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점 선교 열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한국교회 선교가 왕따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교학자가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는 서구 선교사와 같이 놀지 말고 동경하지 말고 네. 비서구 선교사와 같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앤드류 월스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이미 오래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세계 선교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KWMA의 역할은 이런 세계 선교의 흐름을 각 선교 단체와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흐름에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전략이 세워졌으면 그에 따른 전술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도 이 선교하는 방법도 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인식시켜드리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국이 가난한 나라 비서구 나라와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하는 선교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네. 이제 방콕에서 그 전에 네.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국제 수준의 한국 전략회를 열었어요. 그것을 네. 앵코에라고 그러는데요. 네. National Consultation 네. on World Evangeliz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8번째 4년에 한 번씩 열어요. 그래서 8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에 저희가 그 비서구에 있는 나라들 한 10나라 리더십을 초청을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선교가 아주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네. 전략이 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고 싶은 데 가거든요. 네.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서 어디 보내도 선교사들이 가고 싶은 데 가도 자기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자기 사역에 만족하고 파송교회도 만족하고 있는데 그게 개교회 차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국가적인 거라든가 그 선교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일들이 건강하다. 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KWMA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서구 리더들을 초청했더니 남미 대표도 오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 각 나라 대표들도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못 왔어요. 차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왔어요. 네. 전부 다 왔는데 이제 저희가 통역을 붙여가지고 두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뭘 깨달았냐면은 뭘 한국 교회 깨달았을까요? 네. 정신 차리고 있구나. 아. 이걸 깨달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현지 교회하고 같이 사역하는 게 네. 별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현지 교회가 봤을 때는 네. 그게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일이지. 아.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은 돈 나갔다가 뭐 살려거나 하고 네. 사람 데려가기나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네. 별로 긍정적으로 안 봐요. 네. 그런데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한국 선교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지나온 선교 리싱킹 네. 코리안 미션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In the world Christianity. 지금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이티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월드 크리스찬이티 시대의 리싱킹 코리안 미션 한국 선교를 한번 생각해보자. 네. 프레젠트 투데이 앤드 비욘드. 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우리가 주제인데 네. 이분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은 우리랑 같이 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격려를 받아가지고 네. 한국 교회가 비서구 교회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네. 첫째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와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팬데믹 때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게 45%쯤 돼요. 네. 45%쯤 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교사는 은퇴할 때도 오고 뭐 병나서도 오고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오는 건데 그렇죠. 네.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염병이 있어도 그 나라를 안 떠난 거는 현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선교 전략을 현지인이 부족해도 죽어도 살아있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선교 전략을 짜야지 네. 외부에서 간 사람들이 선교사가 외부에서 간 거잖아요. 네.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교회도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나라는 이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분들이 돈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아도 그 나라 말도 더 잘하고 네. 그 나라 문화도 더 잘 이해하고 네. 그 나라 역사도 더 잘 이해하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선교 전략에 짜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에 은퇴하거나 돌아갈 때 이게 너무 크면은 이거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이게 다른 선교사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대로 자손들이 와서 네. 충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작부터 현지인들과 함께 시작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죠.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선교사를 보낼 때부터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가 가서 그런 사역을 현지 교회와 같이 해요.
그러면은 떠나도 현지교회가 그걸 테이크오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도 그 사람들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교회와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최근에 코알라2 대회라고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알라2 대회, 이 선교 대회를 소개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서구 중심, 비서구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비서구 중심은 어떤 나라들이 해당이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영어로는 웨스턴, 넌 웨스턴 그러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학적 용어이긴 하지만은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유럽을 저희가 글로벌 노스, 네. 서구라고 그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비서구, 네. 글로벌 노스, 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비서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남미예요. 근데 이제 이들 나라들이 지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네. 계속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죠. 제가 최근에 그 아랍 지역을 다니면서 본 건데 네. 아랍 지역의 목사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랍 지역에서 선교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네. 전 세계 아랍 중동 지역이 어디를 가든지 이집트 선교사가 엄청나게 일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 교회가 중동 지역의 전체를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여성들을 교육하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을 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서구에 있는 교회들 어렵지만은 혼자서 열심히 했던 그래서 지금은 남미 전체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나라가 22나라인데 이제 브라질을 점령했던 포르투갈 네. 그리고 나머지 스페인까지 24나라가 모여서 하는 선교 운동을 우리가 코미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의 미드이스트하고 북아프리카 거기는 이제 선교 운동을 메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외에 아프리카 전체 선교 운동을 우리가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 선교 운동하는 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달에 유럽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유럽이 재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한국 선교사들이 유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서 우리 의논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폴란드 갔다 와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국 선교사가 지금 한 1,900명쯤 유럽에 있어요. 동유럽의 절반, 서유럽의 절반. 그래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때 나온 말들, 그때 만난 사람 중에 하나 아프리카 엔터프라이즈 대표 닥터 스티븐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010년에 그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에서 대회할 때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못 왔잖아요. 우리 네. 방콕 모임에 코알라 모임에. 네, 그래서 네. 얘기했더니 이런 게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코알라가 네. 크라이스트, 네. 오버, 그 다음에 A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그 다음에 라잖아요. 네. LA, 라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랍, 중동과 라틴을 엮는 그리스도 운동. 네. 이게 코알라입니다. 아, 코알라 이름이 참 쉽다. 너무 잘 지으셨다 했는데 그런 뜻이 근데 있었군요. 그것도 우리가 네. 진 게 아니고 그걸 남미 사람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남미 코미방 네. 대표가 그거 하면 좋겠다 했어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강대응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세계 선교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목회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이 교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보내는 또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이 또 후방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조금은 이제 앞으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선교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좀 사람에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하드 쪽에
그 하드웨어의 구축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는 지금 선교지에 미국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아요. 네. 빈 것도 많아요. 빈 네. 것도. 그래서 선교지에 뭐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저 이 10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그중에 한 건 정도가 건축할 필요가 있는 거지 네. 9건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에는 관심 갖지 말고 네.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런 쪽에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컨 캐리어 때문에 훈련 받아서 내가 좀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셔서 해외를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선교 이민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미국에서 생활비 별로 염려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사셔가지고 네. 그냥 예수님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선교예요. 아멘. 그런 걸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아, 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짧게 한번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미국에 이렇게 뭐 자주 오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미국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제가 미국 교회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정말 한국의 옛날 모습을 갖고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대접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고맙게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감사합니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GMS 순회 선교사이시고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대흥 선교사님과 함께 KWMA가 앞장서는 새로운 세계선교 비서구 선교 중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강대흥 선교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